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약물의 종류. 한방에서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한방 두 문제 나오잖아요. 탕제는요, 급성질환에 사용해요. 급하게 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물약으로 먹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1일 3일 따뜻하게 이렇게 한약 봉지에다 주면은 데펴서 먹잖아요. 그죠? 산제는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알약이잖아요. 만성질환에 먹습니다. 고제는요, 젤리형이에요. 그래서 농축시켰다, 달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고제입니다. 반유동의 액체이다 하면은요, 고제예요. 고제. 고체 뭐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젤리 같고 반유동의 상태가 고제이다. 엑기스제, 메실엑기스, 홍삼 엑기스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약물에 유효 성분을 농축시켜가지고 일정 농도를 함유되도록 했다. 시럽제, 물약입니다. 침은 부적응증, 어떨 때 맞으면 안 된다? 너무 배고파, 너무 목말라, 너무 피가 콸콸 나, 너무 피곤해 이럴 때는 침 맞지 않습니다. 침만 안 맞나요? 뭐든지 하면 좋지 않다. 침 간호, 우리 한의원 가면은 침 서서 맞나요? 누워서 맞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힘 빼세요 하고 맞잖아요. 편안한 누운 자세로 침을 맞는다. 유침 시간 한 20분 있다가 침 빼줍니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살피고 알콜솜으로 마무리한다.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은요, 온열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다.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몸에 너무 지금 기운이 없어, 몸이 허해 이럴 때 뜸이 좋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뜨는 게 바로 뜸이라는 거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5분 정도.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이렇게 초성으로 기억할게요. 역사도혈, 순대,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 혈액이 순환된다, 대, 신진대사가 된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역작용,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기능을 증진시킨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 올라간다 하잖아요. 반사작용, 손바닥에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요, 오정육부나 각종 기관에까지 반사적으로 영향을 줘서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유도작용, 멀리 떨어진 일정한 경혈에 뜸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된다. 중혈작용, 산소 공급이 잘 된다, 피가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좋죠. 신진대사가 왕성하면은 모든 기능이 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급성질환에는 침이 좋고 허증질환, 만성질환에는 뜸이 좋다. 침은 한 20분 누워있는다. 자연요법, 부항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부항이 뭐예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 부항 뜨는데 너무 피로해. 그러면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자연식을 먹어라.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한 번에 10cc 정도만 해라. 부항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좋다. 처음에 압력은 3, 40 정도로 해라. 부항 뜨면 안 되는 사람은요,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정맥류 환자는 부항 뜨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안마하는 거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원에서도 수치료 하잖아요. 수가가 좀 비쌉니다. 수치료법은 물로 치료한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이 몸의 균형이 맞으면서 피로해진 심신에 안정을 준다 했습니다. 냉탕은 몇 도냐, 온탕은 몇 도냐? 냉탕은 16도예요. 온탕은 42도예요. 두 차이는 26도 차이입니다. 심장질환자 막 그렇게 냉탕, 온탕 들어가면 안 되겠죠? 중증 심장질환자는 수치료를 금기하고요. 노약자나 병약자, 고령자들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찬물은 한 30도, 온수는 한 40도, 두 온도 차이를 10도로 줄여라 이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기초한반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5장하고 6부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간신, 비폐신. 6부는요. 담소, 위대방,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요. 명현현상, 약을 처음 복용할 때 약간 거부 반응이나 의외의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부작용 비슷한 건데 결국은 약기운을 받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어혈, 축혈,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어혈, 축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이 쌓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훈침은요? 부작용이에요. 침의 부작용이다. 현운감도 침의 부작용이다.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다. 남자의 생식 기능은 신장. 여자의 생식 기능은 간이다. 손톱은 간과 관련이 있다. 개양 우마돈. 맞춰보세요.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죠. 만성질환에 사용한다, 환제죠.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제예요. 가루약은 산제죠. 물약은 시럽제입니다. 약을 농축시켜서 일정 농도가 함유되도록 하는 거 엑기스제예요. 방위간대자, 폐 기억하시죠?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방위간대자, 폐 6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다 40세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암이 50세 이상이죠?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 여성이 암검진 검사를 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뭐냐? 다 40세 이상인데 30세 이상이면은요, 자궁경부암만 남는 겁니다. 자궁경부암은요, 20세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장암은 50세부터 받는다. 고위험군이다 하면은 간암이에요. 쇼크 중요하죠. 쇼크는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주죠. 발끝에 있는 피까지 심장 쪽으로,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모아줘서 펌핑하는 힘을 준다. 쇼크 증상, 심계항진,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여러분 지금 국시가 다가오면서 심계항진이 온다는 분 많으세요. 쇼크의 증상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죠.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코앞이고 지금 심계항진이 온다. 중심 정맥압이 하강한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을 돌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하강이 되니까 쇼크가 온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게 쇼크입니다. 차고 축축하다. 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혈압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 소변이 안 나온다, 핍뇨예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전체 보온이 좋죠. 부분적인 보온이나 온열기구보다는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전체 보일러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전체 보온이 좋습니다. 그게 더 순환이 잘 된다. 경련 환자 간호 중요하죠? 경련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경련하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아요.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으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 수영이 좋아요. 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요. 중년기 이후 폐경이 됐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낙상이 됐을 때는요,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 팔랭 검사 중요하죠? 수근관 증후군 어떻게 검사하죠? 양쪽 손등을 맞대요.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이 저림이 심하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 직전 국시에 등 척성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등 장성 운동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등 장성 운동, 힘 장자입니다. 힘을 균일하게 주는 거예요. 수영이나 달리기 이렇게 뭔가 근육을 쓰고 근력을 쓰고 조금 과격하게 하는 운동들이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은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한다.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요? 체중을 줄여야 돼요. 살을 빼야 된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라. 소량씩 먹어라.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기름진 음식, 초콜릿, 신과일 이런 거 좋지 않다. 소화성 궤양, 위궤양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균이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추니까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그래서 출혈 경향 환자, 혈액병 환자, 위염 환자, 위궤양 환자는 뭐를 먹지 말아라? 아스피린 먹지 말고 대체약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먹어라. 아세트아미노펜은요, 진통소염제죠. 타이레놀, 개보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은 그 제약회사의 고유 명사, 제품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아스피린 대체가 된다.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아래로 떨어진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위절제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5분만 해도 배설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위가 너무 작아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바로 싸게 되는 거예요. 위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좀 피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탄수화물 저수분이고요. 고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위를 절제한 환자는요,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거는 국가고시의 정말 단골 문제예요.
약물의 종류. 한방에서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한방 두 문제 나오잖아요. 탕제는요, 급성질환에 사용해요. 급하게 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물약으로 먹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1일 3일 따뜻하게 이렇게 한약 봉지에다 주면은 데펴서 먹잖아요. 그죠? 산제는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알약이잖아요. 만성질환에 먹습니다. 고제는요, 젤리형이에요. 그래서 농축시켰다, 달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고제입니다. 반유동의 액체이다 하면은요, 고제예요. 고제. 고체 뭐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젤리 같고 반유동의 상태가 고제이다. 엑기스제, 메실엑기스, 홍삼 엑기스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약물에 유효 성분을 농축시켜가지고 일정 농도를 함유되도록 했다. 시럽제, 물약입니다. 침은 부적응증, 어떨 때 맞으면 안 된다? 너무 배고파, 너무 목말라, 너무 피가 콸콸 나, 너무 피곤해. 이럴 때는 침 맞지 않습니다. 침만 안 맞나요? 뭐든지 하면 좋지 않다. 침 간호. 우리 한의원 가면은 침 서서 맞나요? 누워서 맞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힘 빼세요 하고 맞잖아요. 편안한 누운 자세로 침을 맞는다. 유침 시간 한 20분 있다가 침 빼줍니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살피고 알콜솜으로 마무리한다.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은요, 온열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다.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몸에 너무 진 기운이 없어, 몸이 허해 이럴 때 뜸이 좋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뜨는 게 바로 뜸이라는 거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5분 정도.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이렇게 초성으로 기억할게요. 역사도혈, 순대,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 혈액이 순환된다, 대, 신진대사가 된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역작용,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기능을 증진시킨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 올라간다 하잖아요. 반사작용, 손바닥에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요, 오정육부나 각종 기관에까지 반사적으로 영향을 줘서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유도작용, 멀리 떨어진 일정한 경혈에 뜸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된다. 중혈작용, 산소 공급이 잘 된다, 피가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좋죠. 신진대사가 왕성하면은 모든 기능이 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급성질환에는 침이 좋고 허증질환, 만성질환에는 뜸이 좋다. 침은 한 20분 누워있는다. 자연요법, 부항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부항이 뭐예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 부항 뜨는데 너무 피로해. 그러면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자연식을 먹어라.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한 번에 10cc 정도만 해라. 부항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좋다. 처음에 압력은 3, 40 정도로 해라. 부항 뜨면 안 되는 사람은요,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정맥류 환자는 부항 뜨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안마하는 거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원에서도 수치료 하잖아요. 수가가 좀 비쌉니다. 수치료법은 물로 치료한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이 몸의 균형이 맞으면서 피로해진 심신에 안정을 준다 했습니다. 냉탕은 몇 도냐, 온탕은 몇 도냐? 냉탕은 16도예요. 온탕은 42도예요. 두 차이는 26도 차이입니다. 심장질환자 막 그렇게 냉탕, 온탕 들어가면 안 되겠죠? 중증 심장질환자는 수치료를 금기하고요. 노약자나 병약자, 고령자들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찬물은 한 30도, 온수는 한 40도, 두 온도 차이를 10도로 줄여라 이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기초 한번 정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5장하고 6부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간신, 비패신. 6부는요. 담소, 위대방,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요. 명현현상, 약을 처음 복용할 때 약간 거부 반응이나 의외의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부작용 비슷한 건데 결국은 약기운을 받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어혈, 축혈,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어혈, 축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이 쌓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훈침은요? 부작용이에요. 침의 부작용이다. 현운감도 침의 부작용이다.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다. 남자의 생식 기능은 신장. 여자의 생식 기능은 간이다. 손톱은 간과 관련이 있다. 개양 우마돈. 맞춰보세요.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죠. 만성질환에 사용한다 환제죠.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제예요. 가루약은 산제죠. 물약은 시럽제입니다.
약을 농축시켜서 일정 농도가 함유되도록 하는 거 엑기스제예요. 방위간대자 폐 기억하시죠?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방위간대자폐 6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다 40세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암이 50세 이상이죠. 자궁경부암만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 여성이 암검진 검사를 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뭐냐? 다 40세 이상인데 30세 이상이면은요, 자궁경부암만 남는 겁니다. 자궁경부암은요, 20세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장암은 50세부터 받는다. 고위험군이다 하면은 간암이에요. 쇼크 중요하죠. 쇼크는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주죠. 발끝에 있는 피까지 심장 쪽으로,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모아줘서 펌핑하는 힘을 준다. 쇼크 증상, 심계항진,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여러분 지금 국시가 다가오면서 심계항진이 온다는 분 많으세요. 쇼크의 증상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죠.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코앞이고 지금 심계항진이 온다. 중심 정맥압이 하강한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을 돌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하강이 되니까 쇼크가 온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게 쇼크입니다. 차고 축축하다. 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혈압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 소변이 안 나온다, 핍뇨예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전체 보온이 좋죠. 부분적인 보온이나 온열기구보다는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전체 보일러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전체 보온이 좋습니다. 그게 더 순환이 잘 된다. 경련 환자 간호 중요하죠? 경련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경련하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아요.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으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 수영이 좋아요. 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요. 중년기 이후 폐경이 됐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낙상이 됐을 때는요,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 팔랭 검사 중요하죠? 수근관 증후군 어떻게 검사하죠? 양쪽 손등을 맞대요.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이 저림이 심하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 직전 국시에 등 척성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등 장성 운동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등 장성 운동, 힘 장자입니다. 힘을 균일하게 주는 거예요. 수영이나 달리기 이렇게 뭔가 근육을 쓰고 근력을 쓰고 조금 과격하게 하는 운동들이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은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한다.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요? 체중을 줄여야 돼요. 살을 빼야 된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라. 소량씩 먹어라.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기름진 음식, 초콜릿, 신과일 이런 거 좋지 않다. 소화성 궤양, 위궤양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균이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추니까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그래서 출혈 경향 환자, 혈유병 환자, 위염 환자, 위궤양 환자는 뭐를 먹지 말아라? 아스피린 먹지 말고 대체약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먹어라. 아세트아미노펜은요, 진통소염제죠. 타이레놀, 개보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은 그 제약회사의 고유 명사, 제품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아스피린 대체가 된다.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아래로 떨어진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위 절제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5분만 해도 배설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위가 너무 작아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바로 싸게 되는 거예요. 위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좀 피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탄수화물 저수분이고요. 지방을 고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위를 절제한 환자는요,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거는 국가고시의 정말 단골 문제예요. 약물의 종류. 한방에서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한방 두 문제 나오잖아요.
산제는요, 급성질환에 사용해요. 급하게 뭐가 안 좋을 때 우리가 물약으로 먹는 것이 효과가 빠르다. 1일 3일 따뜻하게 이렇게 한약 봉지에다 주면은 데펴서 먹잖아요. 그죠? 산제는 가루약입니다. 환제, 정로환, 알약이잖아요. 만성질환에 먹습니다. 고제는요, 젤리형이에요. 그래서 농축시켰다, 달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고제입니다. 반유동의 액체이다 하면은요, 고제예요. 고제. 고체 뭐 딱딱한 게 아니에요. 젤리 같고 반유동의 상태가 고제이다. 액기스제, 메실액기스, 홍삼 액기스 이런 거 먹어봤잖아요. 약물에 유효 성분을 농축시켜가지고 일정 농도를 함유되도록 했다. 시럽제, 물약입니다. 침은 부적응증, 어떨 때 맞으면 안 된다? 너무 배고파, 너무 목말라, 너무 피가 콸콸 나, 너무 피곤해. 이럴 때는 침 맞지 않습니다. 침만 안 맞나요? 뭐든지 하면 좋지 않다. 침 간호. 우리 한의원 가면은 침 서서 맞나요? 누워서 맞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힘 빼세요 하고 맞잖아요. 편안한 누운 자세로 침을 맞는다. 유침 시간 한 20분 있다가 침 빼줍니다. 발침 후 남은 침이 없는지 살피고 알콜솜으로 마무리한다.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간호조무사가 확인합니다. 뜸은요, 온열을 이용해서 면역을 올리는 역할이다. 허증 질환에 사용한다. 몸에 너무 진 기운이 없어, 몸이 허해 이럴 때 뜸이 좋다. 연화를 이용하여, 연화가 뭐예요? 연기와 불을 이용하여 뜨는 게 바로 뜸이라는 거죠. 간접적인 화력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5분 정도. 뜸의 작용, 역사도혈, 순대 이렇게 초성으로 기억할게요. 역사도혈, 순대, 역, 면역작용, 사, 반사작용, 도, 유도작용, 혈, 중혈작용, 순, 혈액이 순환된다, 대, 신진대사가 된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역작용, 항체를 만들어서 저항력을 갖게 한다, 면역기능을 증진시킨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 올라간다 하잖아요. 반사작용, 손바닥에 일정 부위에 자극을 주면요, 오장육부나 각종 기관에까지 반사적으로 영향을 줘서 병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유도작용, 멀리 떨어진 일정한 경혈에 뜸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된다. 중혈작용, 산소 공급이 잘 된다, 피가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좋죠.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왕성하면은 모든 기능이 더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급성질환에는 침이 좋고 허증질환, 만성질환에는 뜸이 좋다. 침은 한 20분 누워있는다. 자연요법, 부항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부항이 뭐예요? 음압 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내어 피부 표면에 흡착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화력을 이용하여 우려를 일으켜서 치료하는 방법. 부항 뜨는데 너무 피로해. 그러면 2, 3일의 휴식기가 필요하다. 자연식을 먹어라. 성인의 사혈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피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된다. 한 번에 10cc 정도만 해라. 부항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또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좋다. 처음에 압력은 3, 40 정도로 해라. 부항 뜨면 안 되는 사람은요,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정맥류 환자는 부항 뜨지 않습니다. 추나요법, 안마하는 거죠?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원에서도 수치료 하잖아요. 수가가 좀 비쌉니다. 수치료법은 물로 치료한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니까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이 몸의 균형이 맞으면서 피로해진 심신에 안정을 준다 했습니다. 냉탕은 몇 도냐, 온탕은 몇 도냐? 냉탕은 16도예요. 온탕은 42도예요. 두 차이는 26도 차이입니다. 심장질환자 막 그렇게 냉탕, 온탕 들어가면 안 되겠죠? 중증 심장질환자는 수치료를 금기하고요. 노약자나 병약자, 고령자들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찬물은 한 30도, 온수는 한 40도, 두 온도 차이를 10도로 줄여라 이겁니다. 그냥 대충 이렇다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기초 한번 정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요. 오장하고 육부 정도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간신, 비패, 신. 육부는요, 담소, 위대방,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요. 명현현상, 약을 처음 복용할 때 약간 거부 반응이나 의외의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부작용 비슷한 건데 결국은 약기운을 받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어혈, 축혈, 독소로 응어리진 피를 어혈, 축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이 쌓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훈침은요? 부작용이에요. 침의 부작용이다. 현운감도 침의 부작용이다. 기를 다스리는 곳은 폐다. 남자의 생식 기능은 신장. 여자의 생식 기능은 간이다. 손톱은 간과 관련이 있다. 개양 우마돈. 맞춰보세요. 농축시킨 반유동의 상태, 고제죠. 만성질환에 사용한다, 환제죠. 급성질환에 사용한다, 탕제예요. 가루약은 산제죠. 물약은 시럽제입니다. 약을 농축시켜서 일정 농도가 함유되도록 하는 거, 액기스제예요. 방위, 간대, 자, 폐 기억하시죠?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방위, 간대, 자폐 6가지가 있는데요. 거의 다 40세 이상입니다. 이 중에서 대장암이 50세 이상이죠. 자궁 경부암만 2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 여성이 암검진 검사를 한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검사는 뭐냐? 다 40세 이상인데 30세 이상이면은요, 자궁 경부암만 남는 겁니다. 자궁 경부암은요, 20세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요. 대장암은 50세부터 받는다. 고위험군이다 하면은 간암이에요. 쇼크 중요하죠. 쇼크는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쇼크 자세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주죠. 발끝에 있는 피까지 심장 쪽으로, 중심 정맥 앞쪽으로 모아줘서 펌핑하는 힘을 준다. 쇼크 증상, 심계항진,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여러분 지금 국시가 다가오면서 심계항진이 온다는 분 많으세요. 쇼크의 증상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태죠. 공부는 하기 싫고 시험은 코앞이고 지금 심계항진이 온다. 중심 정맥압이 하강한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을 돌면서 순환이 되는데 이게 하강이 되니까 쇼크가 온다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게 쇼크입니다. 차고 축축하다. 쇼크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혈압이 떨어진다, 체온이 떨어진다, 소변이 안 나온다, 핍뇨예요.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전체 보온이 좋죠. 부분적인 보온이나 온열기구보다는 담요를 덮어준다든지 전체 보일러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전체 보온이 좋습니다. 그게 더 순환이 잘 된다. 경련 환자 간호 중요하죠? 경련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경련하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골다공증에는요, 걷기가 좋아요. 왜?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이 좋으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는 수영이 좋아요. 왜?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게 나으니까요. 중년기 이후 폐경이 됐어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다공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낙상이 됐을 때는요, 고관절이 골절될 수 있다. 팔행 검사 중요하죠? 수근관 증후군 어떻게 검사하죠? 양쪽 손등을 맞대요.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이 저림이 심하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등 장성 운동과 등 척성 운동, 직전 국시에 등 척성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등 장성 운동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등 장성 운동, 힘 장자입니다. 힘을 균일하게 주는 거예요. 수영이나 달리기 이렇게 뭔가 근육을 쓰고 근력을 쓰고 조금 과격하게 하는 운동들이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은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한다. 등장성 운동이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세요. 역류성 식도염 중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요? 체중을 줄여야 돼요. 살을 빼야 된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라. 소량씩 먹어라. 먹고 바로 눕지 말아라. 탄산음료, 커피, 기름진 음식, 초콜릿, 신과일 이런 거 좋지 않다. 소화성 궤양, 위궤양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원인균이죠. 아스피린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은 아스피린 먹으면 피가 안 멈추니까요. 아스피린의 부작용은 위장 출혈이다. 그래서 출혈 경향 환자, 혈액병 환자, 위염 환자, 위궤양 환자는 뭐를 먹지 말아라? 아스피린 먹지 말고 대체약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약을 먹어라. 아세트아미노펜은요, 진통소염제죠. 타이레놀, 개보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레놀이나 개보린은 그 제약회사의 고유 명사, 제품명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아스피린 대체가 된다.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 아래로 떨어진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위 절제 수술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5분만 해도 배설물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위가 너무 작아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바로 싸게 되는 거예요. 위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좀 피하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탄수화물 저수분이고요. 지방을 고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위를 절제한 환자는요, 비타민 B12가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거는 국가고시의 정말 단골 문제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